상속된 클래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상속받고요. 자신만의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하이 클래스, 업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부모 클래스, 이렇게 화살표를 위쪽으로 올린다고 그랬고, 부모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기본 클래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이 클래스가 상속받은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 여기라고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베이스 클래스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스위프트에서는 하위 클래스는 단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이나 이런 언어에서는 이제 부모를 여럿으로 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자바처럼 하나의 부모 클래스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중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자식, 콜론, 부모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콜론 요 이제 이 지금 문법만 보면 그 C# 문법이랑 똑같죠. C#에서도 이쪽 부모, 자식 사이에 콜론을 찍게 되어 있죠. C++에서는 이제 콜론 다음에 public, private, protected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상속을 시켜줄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바에서는 여기다 이제 extens라는 키워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콜론 다음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봤는데 콜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부모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부모가 없으면 프로토콜부터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개가 오면 이 두 번째 것부터는 다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 부모가 없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토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콜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모는 뭐 여러분들이 부모 알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개념이고요. 이 프로토콜은 뭐 이제 친구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원래 내가 만든 클래스의 기능을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프로토콜로부터 이제 그 채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속받는다고 안 해요. 뭐 많은 책에 보면 프로토콜 상속받는다 그러는데 틀린 말입니다. 프로토콜은 채택한다 그래요. 친구를 채택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겠고, 이제, 우리 클래스도 있고, 여기 스트럭 구조체도 있고, 이놈 열거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상속의 경우에는 클래스만 가능해요. 구조체 같은 거는 이제,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상속을 뭐, 부모, 자식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구조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속 문제예요. 내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 이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래스로 만들고요. 얘는 그냥 단독적으로 상속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체로 만들게 되죠. 나중에 클래스와 구조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앱을 만들 때 보면 우리 책에 있는 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뷰 컨트롤러고요. 콜론 다음에 이 컴마로 해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모는 여기 있는 하나예요. 보통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얘랑 이름이 비슷해요. UI 뷰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얘가 부모고요. 그러니까 이 뷰 컨트롤러라는 자식 클래스는 이런 부모 클래스로부터 일단 상속을 받고 부모는 하나뿐이 올 수 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들은 보통 이름이 뭐 델리게이시나 데이터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름이 붙어요. 나중에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이 iOS에서 앱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 프로토콜을 이해 못하면 이제 뭐 소스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 나중에 자세하게 한 주 정도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잠깐 맛보기로 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첫 번째는 부모이거나 프로토콜이고 나머지는 다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상속은 이제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하지 스트럭 구조체나 이런 애들은 상속이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진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죠. 언어마다 이제 얼마나 물려받는지가 약간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이라는 저번 주에 만들었던 클래스가 있고, 여기 이제
프로퍼티가 소드 프로퍼티가 두 개가 있네요. 인티저형의 age와 double형의 weight. 그다음에 display라고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인스턴스 메소드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init 생성자가 있네요. 생성자. 자, 요 age는 요 age고 self.age는 요 ag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요 초기 값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중복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main 클래스를 누군가가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비슷한 거 만들 건데 굳이 뭐 이 소스를 내가 다 작성할 필요는 없겠네. 상속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main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만들 클래스는 이제 스튜던트입니다. 그래 이름을 스튜던트 이렇게 콜론 찍고 main 하면 되겠죠. main이라는 부모로부터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래요 라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사실은 내가 만든 클래스 이 스튜던트에는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통째로 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일단 main 클래스 여기 콜론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main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 킴을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요 age 콜론에다가 weight 콜론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초기 값은 이제 아마 1과 3.5였는데 여기서 요 생성자 객체 킴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이니셜라이저가 자동 호출되기 때문에 10과 20.5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김점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나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형으로 물론 여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 init 메소드를 지금 호출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리.디스플레이 자 보면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니셜라이저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생성자 이쪽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뭐 부모로 자식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또 한 주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전체가 다 뭐 자식한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리점 디스플레이 이 스튜던트에는 디스플레이라는 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도 되고 에이지도 없지만 여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에이지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소스를 뭐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이건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클래스 잘 만들었고 뭐 해서 에러 없이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클래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tudent라는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맨으로부터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자 일단 우리 지금 바로 해서 킴이라는 를 하나 만들 건데요. 맨형으로 일단 뭐 부모 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맨이라고 쓴 다음에 age에다가 뭐 10을 넣어주고요. weight에다가 뭐 20.5를 넣는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킴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뭐 디스플레이를 호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리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라는 애는 이제 스튜던트형이에요. 스튜던트형이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형으로 해서 넣는데 여기도 age에 뭐 얘는 이제 20이고 얘는 weight는 뭐 65.5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게 요만큼이 이니셜라이저인데요. 지금 스튜던트는 이니셜라이저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문제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리가,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런 해보면, 잘 나오네요. 여기 바뀐 걸로 해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 저기 에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나죠. 이거 지금 호출을 했는데 리턴이 저기 에이지 값이 튀어나왔는데 그거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프린트해서 바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0이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뭐, 그대로 여기 통째로 이만큼을 지금 물려받아서 이쪽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 어마어마하죠? 내가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딱 여기 콜론 찍어서 부모 거 가지고 놀래? 라고 했더니, 부모 거를 다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이렇게 상속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C++나 이런 언어에서는 부모의 이제 프라이빗 부분은 상속이 안 되고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다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이니 메소드나 이런 것들은 상속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 다 물려받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상속은 부모가 가진 것을 물려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